오늘 말씀드렸지만 특별 강연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박형신 은행장님께서는 아마 KBP의 향후 계획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해서요. 간략하게만 다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은 코리안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라서 KBP로 그냥 불리고 있고요. 이 한국 KBP의 전체적인 모식도는 이렇습니다. 저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있고 민간 부분의 카톨릭 동모병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 인체자원은행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체자원은행 사업을 이끌어가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저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같은 경우는 코호트 기반, 그래서 파퓰레이션 베이스드라고도 하는데요. 건강인이나 주로 대규모 코호트들, 국가 사업들에서 나오는 인체자원들을 수집하고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질환 기반이라고도 하고 하스피털 베이스드라고도 하는데 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들이나 건강검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자원 수집과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가기관이니만큼 정부 예산을 편성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교육훈련, 그다음에 운영 표준화 등을 민간 의료기관 인체자원은행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체자원 공유 개방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자들이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부터 인체자원은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태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1년 이 당시에는 제가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병원 내에 존재했던 기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임상 선생님들께서 각 실험실에 디프리저나 냉동고에 샘플을 전달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2005년도에 이제 생명윤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8년 이제 그 무렵부터 이제 인체자원은행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저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2008년에 개설이 됐고 민간 쪽에서도 속속 이제 병원마다 은행을 설립하고 허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체자원은행이 그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일단은 은행 표준화의 목적을 맞춰서 은행다운 은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1기 사업을 시작했고 2기에는 이제 인체자원 수집되는 인체자원들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은 고도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기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 3기부터는 이제 수집된 자원들의 활용이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지적에 인체자원 수집과 동시에 활용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3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4기가 지금 4기인데요. 21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전임 과장님이신 지금 현재 전재필 부장님께서 혁신적으로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확 바꾸는 체제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하셨던 거고 이때부터 단위은행들이라 불렸던 민간 인체자원 은행들을 네트워크를 다시 짜고 특성화 질환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형 바이오뱅크라는 개념들도 도입을 하고 공통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등의 사업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를 거쳐오면서 양적으로 1기 50만 명에서 4기 총 117만 명의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하고 5천 개 넘는 과제 분양을 하고 2천 개 넘는 활용 성과들을 내는 그런 양적인 성과들을 이뤘고요. 그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인체자원 연구지원센터라고 저희 과에서 직접 단위은행들의 자원들을 분양을 지원해 주던 것들을 이제 KBM 공유 플랫폼 사업을 기획을 하고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KBM 포탈, KBM CDM들 개발하고 이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단위은행들의 자원을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KBM 브릿지라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기 추진 마지막 해인데요. 4기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4기에는 좀 혁신적인 많은 변화들을 이제 구성을 했고 의도를 한 대로 이제 많이
그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주요 그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단위은행으로 펼쳐져 있던 바텀업으로 수집되던 자원들을 특성화 각 질환별로 은행별로 각 질환을 선정을 해서 그 질환에 대한 수집 자원을 모아보자라는 것이 개념이었고, 거점은행을 중심으로 10개의 거점은행을 중심으로 협력은행을 이렇게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인체 유래물 외에 심층 정보들, 그다음에 2차 자원 수집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수집을 하자는 게 큰 한 축이었고, 또 한 가지 개념의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좀 인체자원은행, 기존의 인체자원은행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킨 개념인데요. 그 산학연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단순히 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자원을 같이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선 컨소시엄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집된 자원들은 저희 중앙은행에 기탁을 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 KBN 그 참여 은행들에 대해서 그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CDM 공통 데이터 모델을 확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을 KBN 브릿지에 적재를 하고 통합 관리하고 품질 관리할 수 있게 했고, 여기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끌어와서 KBN 포털에 검색을 가능하게 연구자들이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KBN CDM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 데이터들을 ETL로 끌어와서 KBN CDM 형태로 변환을 하고 KBN 브릿지에 등록을 해서 KBN 브릿지에서 등록 관리, 품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KBN 포털은 그 KBN 분양지원센터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운영 중인데요. 분양 그 연구자들의 분양 상담이나 그다음에 인체자원은행 간 협업을 위한 코디네이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KBN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N 포털에서는 연구자들이 이제 전국에 그 걸쳐서 퍼져 있는 KBN 은행에서 수집되는 자원들을 한 군데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세세하게 이제 임상 정보 검색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연구 조건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 조건에 적합한 자원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KBN을 통해서 인체자원 KBP를 통해서 수집된 자원을 보면은 저희 중앙은행은 46만 명분, 그다음에 KBN이 약 71만 명분, 그래서 100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요. 저희 중앙은행은 그 대표적인 그 자원들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약 20만 명 넘는 그 일반인들의 데이터들이 지금 그 인체 유래물하고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건영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매년 실시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체 유래물과 임상 데이터들, 역학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15,000명 수집된 희귀 질환자들의 그 유래물하고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감염병 사업, 질병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 내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호트들에 대한 자원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N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은행 10개, 협력은행 20개에서 약 30개의 인체 유래물 은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텀업으로 수집되는 자원 외에 특성화 질환에 대한 자원을 수집을 했는데, 그게 약 지금 4만 명 정도 분량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개 연구 과제 분양이 됐고, 총 2,000건이 넘는 그 논문 특허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아까 말한 특성화 질환 같은 경우 4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 4만 명의 그 형태를 보면은 그 기존의 그 바텀업 자원하고는 좀 다르게 영상 정보, 오믹스 정보, 2차 자원들이 4만 명에 대해서는 붙어 있고, 공통 임상 역학 정보하고 질환 심화 임상 역학 정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연구하고 연구 사업과 뱅킹 사업이 퓨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지금 대표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이 수집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각 질환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성과들을 별도로 내고 있고, 연구 그 쌓인 그 자원들은 저희 매년 이제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저희 중앙은행에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KBM 브릿지, KBM 포털로 이어지는 요 인프라를 통해서는 지금 질환 공통 그 임상 역학 정보 CDM에는 약 88개 항목이 구축이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 질환별로 또 심화 정보 CDM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질환별로 한 100개 정도의 그 항목들이 CDM에 구축되어 있어서 이 항목들이 갖춰진 데이터들이 브릿지에 이제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M 포털을 통해서 약 그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지금 한 80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KBM 포털을 통해서 각 은행에 이제 KBM 은행 해당 은행에 연계를 해주고 분양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KBM 전체적인 홍보하고 협의체 운영 등 KBM 협업과 같은 일들을 그 분양 지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은 저희가 매년 책자로도 이제 발간을 해서 그 국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운영 표준화와 동시에 그 뱅킹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 그다음에 매년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그 인체자원 은행 운영에 필요한 실무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편의를 위해서 이러닝 교육 과정도 개설해서 언제든지 이러닝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가 이렇고요. 이거 좀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궁금하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이거일 텐데, 저희가 4기 계획을 할 때 같이 2030 KBP 2030 전략이라는 걸 같이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기는 25년도에 끝나지만 2030은 2030년까지의 그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대규모의 자원들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자원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아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전략을 세웠고, 요거는 지금 실현이 돼서 착실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인체자원으로부터 그 수집된 인체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다시 재기탁 받아서 그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었고, 나머지들은 그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 맞췄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 5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작년에 이제 5기 계획을 기획사를 통해서 일단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 1차적인 그 초안은 완성이 됐고, 그걸 지금 내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최종안이 마련되면 내부 보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일단 그 비전과 목표는 2030에 맞춰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2030 전략 2030에서는 뭐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인체자원의 고품질 인체자원의 수집 측면과 고품질 인체자원의 수집된 그 자원들을 분양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도출하느냐가 이제 큰 축인데,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없고 단지 지금의 이제 20년도 기획을 할 당시하고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떤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중점을 두고 어떤 내용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4개로 또 나눠서 이제 일단 초안을 짜봤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해서 데이터 생산, 그 다음에 바이오뱅킹 프로세스 고도화, 그 다음에 질환자원 측면에서는 그 인체자원 확보 체계 개선, 그 다음에 2차 자원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아직 그 연결지 않은 그런 대강의 계획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 측면에서 크게 5년마다 막 확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4기에 워낙 혁신적으로 바뀌어놔가지고 또 뭐 혁신적인 그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인체자원은행이 꾸준히 그 본연의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되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을 개선하는 방향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5년 사이에 지금 현재 가장 닥친 큰 환경 변화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급작스럽게 예상도 못했는데 등장하면서 그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바이오뱅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이제 다들 그 예상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뱅크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기술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뱅크에는 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5기 계획에 좀 담겨야 돼서 그런 작업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뱅크가 그 AI 전에도 이미 그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더 급격히 가속화가 됐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은 예전에도 연구자분들께서 우린 데이터가 필요하지 실물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데이터 없는 실물 그 자원들은 별로 뭐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오는 것은 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데이터를 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학습을 하는 놈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생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더 시급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AI의 등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특성상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하고 얘가 커 나가는데 그런 속성에 맞춘다면 바이오뱅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가 최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 자체가 바이오뱅킹 기술에 어떤 혁신적인 역할을 할까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5기의 계획에 조금 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큼 그 바이오뱅크 기반의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도 뭐 이거는 인간이 했죠. 인간 연구자들이 유전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돌리고 어떤 특정 유전자와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예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하실 거고 한데 이 부분에 이제 AI가 개입하게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그 기대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AI란 그 지노믹 데이터는 지노믹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죠. 근데 이 AI는 지노믹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임상 데이터, 역학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나오는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유전체 데이터하고 뭐 영상 데이터라든지 다른 멀티오믹스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려면 각각의 전문 분야의 연구자분들이 협업을 하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만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AI는 혼자 여러 가지 뭐 100명의 역할도 다 하니까요. 영상의학 뭐 전문가로도 활동을 할 거고 유전체 분석가로도 활동을 할 거고 혼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중 데이터 멀티 그 모달이라고도 하는데 다중 데이터의 중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뱅크의 역할은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뱅크에서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인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매드제민이라는 그 AI입니다. 그래서 제민이라는 일반 LLM 모델에서 그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파인 튜닝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뭐그 방사능이나 패솔로지 그 데이터들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노믹 데이터는 여기 바로 보시는 것처럼 UK 바이오뱅크의 지노믹 데이터를 끌어와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뱅크가 이만큼 그 뱅크는 일반적으로 지노믹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외의 데이터들은 아직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뱅크의 역할도 인공지능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데이터들도 수집하고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뱅킹에서 AI 기술을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AI에 물어봤습니다. 뱅킹에
또 AI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도 자동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포맷으로 자기가 이제 얘는 맥락을 이용하니까 CDM이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의 형식을 지가 알아서 그냥 다시 표준화된 포맷으로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품질 관리를 자동화한다거나 지금 실시간으로 그 자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에서 샘플의 품질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지금 파워포인트도 AI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그 슬라이드 한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뱅크에서 AI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그 질환자원 체계 그 구축이 질환자원 선별하는 방식들, 질환자원을 수집하는 체계를 이제 혁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KBN 은행들에서 수집되는 자원들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찍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인공지능용으로도 뭐 데이터셋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전체적인 자원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선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고품질의 자원을 선별을 하려면 현재 수집된 자원들 중에서 재동의가 가능한 자원들을 좀 선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동의를 통해서 2차 그 자료까지 연계 가능한 자원들. 아무튼 지금에 있는 자원들을 좀 재구조화해서 좀 똘똘한 자원들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추적 검체도 또 종단으로 좀 수집하고 할 수 있는 작업들도 가능한 자원들. 그 다음에 이런 자원들로부터 이제 멀티오믹스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형 학습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어설프게 좀 개념을 잡고는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그 분양 서비스 플랫폼 개발도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에서 개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뱅크에 있는 자원 목록을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 자원의 특성들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연구자는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의 개요들을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어떤 자원이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담을 이제 지금 사람이 해주고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지는 않은 개념들이에요. 근데 하도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역은 이제 끝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AI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오기에는 조금 이게 담길 것 같고 데이터 중심 개념이 좀 강조가 될 것 같고 기존의 그 수집 고품질 자원 수집 그다음에 활용도 재고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는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긴 것 같은데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